백사 선생이 해월 선생을 왜 맹주라고 했는지를 알려면 인인성사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사기의 평원군 우경열전에 나오는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하였을 때 조나라는 평원군을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합종, 즉 굳게 맹세하여 서로 응한다는 뜻으로 초와 조나라가 동맹하여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의견을 내고 구원을 요청하려 하였다. 이에 평원군은 그의 문하에 식객으로 있는 20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문사와 말로써 승리를 얻을 수 없다면 궁궐 안에서 초나라 왕을 협박하여 피를 나누어 마셔서라도 반드시 합종을 정하고 돌아오겠다. 선비는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다. 문하의 식객 중에 골라도 충분하다. 그리고는 19명을 골랐는데 그 나머지 1명은 알맞은 사람이 없어서 채울 수 없었다. 이때 문하에 모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원군에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며 데려가 주기를 청했다. 평원군이 대저 현명한 선비가 세상에 처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서 그 끝이 즉시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3년 동안 있었다는데도 모수에 대한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었으니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그러자 모수는 일찍부터 모수 자신을 주머니 속에 처할 수 있게 했다면 송곳에 머리까지 튀어나왔을 것이요 그 끝만 빠져나오는 정도에 불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평원군은 모수와 함께 가기로 하였다. 다른 19명은 처음에는 모수를 비웃었으나 초나라로 가면서 토론을 하고는 모수에게 설복당하였다. 평원군이 초나라 왕과 더불어 합종을 하는데 평원군의 끈덕진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를 따지느라 해가 뜰 때 시작한 토론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9명이 모수더러 나서보라고 하자 단 아래에 있던 모수는 검을 잡고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 평원군에게 합종의 결과는 2마디면 결정이 날 것인데 어찌하여 결말을 짓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초왕이 주인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데 왜 나서냐며 꾸짖었다. 이에 모수는 검을 부여잡고 앞으로 다가서며 왕께서 나를 꾸짖고 큰소리치는 것은 초나라의 막강한 군사의 힘을 믿고 하는 지시외다. 그러나 지금 나와 왕과의 거리는 10보에 불과하여 막강한 군사의 힘을 믿을 수 없으니 왕의 목숨은 모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주인이 앞에 있는데 자기를 꾸짖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또한 탕왕과 문왕이 제후를 신하로 둔 것이 사졸이 많아서가 아니며 초나라 땅이 사방천리이고 100만 군사를 가진 초나라의 힘을 천하에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다. 그러나 저 진나라의 백기란 놈은 작은 더벅머리에 불과하지만 1번 싸워서 언과 영을 점령하고 2번 싸워서 일흥을 불태우고 3번 싸움에 왕의 부왕을 패배시켜 치역을 안겨주지 않았소이까. 이것은 씻을 수 없는 백대에 맺힌 한이라 조나라의 수치로 여기는 바이다. 그렇다면 합종의 동맹은 사실상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대들며 조리 있게 따졌다. 왕왈, 유유, 성약 선생지연, 근봉 사지기종, 수왈, 취개구마 지혈래, 봉동반, 괴진왈, 당사별 이종종,
찾아오군 찾아수 좌수봉반 우수초 19인 사펴러 당하오왈 공등농록 소위 인인 성사자야 평원군 정종귀 왈 모선생 일쥐초 사조 중어구정 내려 이수 위상객. 초왕은 모수의 말을 듣더니 과연 그렇도다. 듣고 보니 선생의 말이 사리에 맞는도다. 삼가 사직을 받들어 그대의 말에 따라 동맹을 맺으리라고 말했다. 이에 모수는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피를 담은 동반을 받들어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왕께서 맹약의 주인공으로서 먼저 피를 마십시오. 다음은 우리 임금이요. 다음은 이 모수가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피를 마시고 나서 왼손에 쟁반을 들고 오른손으로 19명의 동반자를 불러 전당 아래에서 피를 마시게 하면서 그대들은 작은 돌 모양으로 주관 없이 남을 추종하는 쓸모없는 존재로다. 이른바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이를 이루었으니 말이다. 라고 말하였다. 평원군은 동맹을 약정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선생이 한번 초나라에 가주신 덕분에 조나라를 하원주의 3대 보물인 구정과 주왕조의 보물인 대려보다도 더 존중받도록 만들었다며 모수를 상객으로 삼았다. 초나라와의 동맹이 체결되지 않으면 조나라의 사직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초나라와의 동맹을 이루어낸 것은 결국 모수인 것이다. 평원군을 따라간 20명의 식객 중 학문과 무예를 겸비해서 먼저 뽑힌 19명은 동맹을 맺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모수 혼자 동맹을 성사시켰으니 모수의 힘에 의지하여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일러 인인성사, 즉 남을 의지하여 이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월선생과 같이 갔던 일행들 모두가 인인성사라는 말을 인용하여 그 당시의 대사는 해월선생 혼자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하니 백사선생도 당연히 이 일에 있어서는 해월공이 맹주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당시 해월선생의 은사일록을 보면 당시 명나라 조정 관리들이 우리 조선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각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명나라 조정 안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다. 이때 명조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형부상서 소대형을 해월선생이 찾으니 소대형은 조선이 올린 문서를 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해월선생은 이미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였다. 해월공이 뛰어난 문장력과 선견지명으로 사실상 거의 혼자의 힘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을 백사선생은 그의 문집에다 밝혔던 것이다. 당시 해월선생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 우리나라를 도왔던 우호적인 인사들을 든다면 재상이었던 심강로, 조강로, 태약사, 이부상서, 호부상서, 형부시랑, 공부상서, 통정사사, 이부도급사 중 호부도급사, 예부좌급사, 병과도급사, 형과우급사 중 공부도급사, 형부상서, 소대영 등등이었다.
그 당시 소대영 형부상서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나라 입장을 지지해준 분으로 명나라 조정에서도 실세로 아주 돋보이는 분이라고 해월 선생은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 역관인 이원화가 해월 선생을 가장 많이 도왔던 것이다. 그 당시 해월 선생은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소개하겠다. 해월 선생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나라 조정에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혼자 수많은 조정관리들과 접촉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때 만나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견과 인상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두었는데 해월 선생 문집 12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실 해월 선생은 명나라 조정의 여러 관청을 다니면서 진정서를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무고를 진설하고 통변하자 재상인 강로와 고위관리들은 그의 언변과 논술이 분명하고 예절 바른 태도에 모두들 감탄하고는 다투어 서로 차와 수를 대접하며 나라의 지옥을 벗겨줄 테니 공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신 일행은 곳곳에서 연회의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 임금의 오명을 싣기 위하여 변무 진주사로 갔기 때문에 명나라 조정의 예부에다 연회에 초청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는 면한정문을 제출하였다. 멀리서 온 사람을 받들어 위로하며 지극히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 그 은혜가 도탑지만 고국을 떠나올 때 임금이 가슴을 치고 침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며 군신상하가 몹시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어찌 10만이 홀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간곡한 내용의 글로 예부에서 연회의 초청을 금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문서를 2월 5일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당시 명나라의 관상가가 조선의 사신일행 중 해월 선생을 가리키며 시상자례, 사행, 지선생활, 황서장 생어동국, 품득 만리기상, 심가이야, 제자인활, 서장생 어동해, 세거소국, 하이 품득 말리기야, 상자왈, 신불무의, 품생 동해지기, 서장지량, 하의 홍량의 책책 칭탄. 황서장관은 동국에서 태어났지만 만리기상을 타고 태어났으니 매우 이상합니다 라고 하자 함께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서장관은 동해에서 태어나 대대로 소국에서 살았는데 어찌 만리기상을 타고 태어났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관상가는 참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동해의 길을 받고 태어난 서장관의 도량은 하해와 같은 분입니다. 라며 큰 소리로 탐복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에 따른 해월 선생의 가문에는 전하는 일화가 있다. 그 당시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명예신종 황제도 해월 선생에게 조선은 삼천리 강토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만리전기를 타고 나서 명을 치려하느냐 라고 물었다 한다. 만일 여기서 바로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커다란 재앙이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는 오해로 인하여
명의 황제 앞에 해명하기 위해 갔는데 말이다. 그러나 해월 선생은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였다. 예, 신의 집 앞에는 만리창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참으로 절묘하고 적절했던 것이다. 그러자 신조 황제는 무릎을 치면서 조선에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름이 지어져 너 하나밖에 없다는 뜻의 여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사히 이를 해결하고 귀국하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즉시 동해가 바로 보이는 마악산 중턱에다 거주하고 있는 집과 같은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 해월 선생의 집은 정남향이라 바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명예조정에서 조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황제를 농락했다며 트집을 잡을까 하여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몇십 년 뒤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그 집터가 지금은 밭으로 사용되고 그 잔해가 아직도 간혹 나오고 있다고 후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해월 선생이 명나라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형부상서 소대영이 이르기를 명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오랫동안 파견되어 있지만 명나라 조정 역시도 서쪽의 적과 북쪽의 오랑캐 때문에 근심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니 속히 조선에 파견되어 있는 군대를 철수하여야만 할 입장이니 조선은 명예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서 자립하라고 하였다.